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가을이 다가오는 9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이 $6 26.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6 25.1센트입니다. LA 카운티 어제보다 15.3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15.9센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가격 최고치는 지난 6월에 기록됐던 $6 46.2센트, 그리고 $6 41센트입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중 일부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11월 중간선거에서 팔로스버디스의 시의원직에 도전하는 폴서 캘리포니아주 검사가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비인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에 새학기 수강생 신청 접수 첫날 200여 명이 몰렸습니다. 높은 수강 열기를 보인 가운데 일부 과목의 수강 신청은 이미 마감됐습니다. UCLA가 렌초 팔로스버디스의 부지를 마련하고 새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학 입학 문호를 확대하고 LA 캠퍼스 밀집도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이안이 어제 플로리다를 강타해 홍수, 정전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언하면서 사망한 의원을 찾아 또다시 건강 관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약업체인 바이오젠과 예자이가 치매 관련 약물 개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업체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16,000건 감소한 것이고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대폭 인상을 두고 경기 후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해소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후에는 해리스 부통령 귀국했습니다. 주미 대사관이 지난달에 방한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하기 몇 시간 전에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상 7번째인데 과거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던 장관 6명 가운데 5명은 물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속어 발언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MBC 사장 등의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MBC도 부당한 언론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에런 저지가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시즌 61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한 시즌 최다 홈런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양키스는 7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신기록을 넘어설지 관심입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한 시즌 최다 승 신기록 107승을 기록했습니다. LA 에인저스는 오클랜드를 4대1로 꺾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큰 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8.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아침 한대는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금 오늘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6 26.1센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6 25.1센트입니다. 이 지난 6월 기억나십니까?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라고 해서
정점을 찍었던 가격이 LA 카운티가 6달러 46.2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6달러 41센트였습니다. 20센트 차이밖에 지금 안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가주 개솔린 가격이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급폭등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개솔린 가격은 갤런당 15.3센트가 어제보다 뛴 6달러 26.1센트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에 이렇게 15.3센트나 개솔린 가격이 급등한 것은 2012년 이후 최대폭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개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무려 15.9센트, 거의 16센트입니다. 15.9센트가 상승한 6달러 25.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일 동안 오렌지 카운티는 86.7센트나 상승했습니다. 이 LA의 개솔린 가격 폭등세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고치도 이번 주말 정도에 갈아치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큽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은 아직도 강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오늘 아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주보다 1만 6천 건 감소해서 소폭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던 시장의 전망을 빗나간 것입니다. 이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이번 결과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춘 연준의 대폭적인 금리 인상과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노동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됩니다. 노동자를 해고하는 기업보다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이달까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는 데 이어서 앞으로도 큰 폭의 추가 금리 인상과 높은 수준의 금리 유지 필요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실업률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상무부가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0.6%로 최종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분기 1.6% 후퇴했던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2020년 1, 2분기 이후 2년 만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다수의 민간 경제학자들은 강력한 노동시장과 아직 탄탄한 소비 지출 등을 근거로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국내 총생산 GDP 숫자상으로는 경기 침체가 맞는데 지도부는 경기 침체는 아직 아니다라는 견해를 보이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전미경제연구소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준금리 급등 여파에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7%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단기 상승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곧 8%도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기지 뉴스데일리가 어제 자체 조사에서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 평균이 최근 7.0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전주와 비교해서 0.21%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지난 2008년 3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올해 약 3%에서 출발했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상반기 말쯤에 5%를 돌파한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7%를 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단기 급등세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모기지 이자율은 상반기 이후 5%대를 장기간 유지하다가 이달 들어서 6%를 본격 돌파했고 이제 바로 7%를 넘은 것입니다.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모기지 이자율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곧 8%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8%를 넘을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재는 상상 그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부동산의 시장 침체가 시작된 상황에서 안 그래도 사라진 주택 구입 수요를 전발시켜 이 가격 하락에 결정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허리케인 이안이 플로리다를 관통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일단 큰 피해를 주고 지금 대서양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상황 지켜보고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로리다 지역 주민 수백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고 전기도 끊겼습니다. KBS입니다.
시속 250km 강풍에 폭우는 쏟아지지 못하고 옆으로 날립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비가 흘러가는 통로로 변했고 물에 잠긴 도시는 호수를 방불케 합니다. 주차장으론 쉴 새 없이 거센 물살이 들이치고 가정집 유리창은 비바람을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대형 허리케인 이언이 미 남동부 플로리다를 따라 관통함에 따라 해안가에선 최고 3.6m에 이르는 해일이 발생했으며 60cm 안팎의 폭우로 침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That house halfway underwater. There goes my car floating away. 180만이 넘는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긴 가운데 주민 250만 명에 대한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I mean, you're going to have massive amount of power hitting that coastline with really, really strong winds. That is going to do a lot of wind damage. 공항 운영이 대부분 중단됐고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세계적인 테마파크 디즈니 월드도 영업이 멈춰섰습니다. The storm is incredibly dangerous, to state the obvious. It's life-threatening. You should obey all warnings and directions from emergency officials. 허리케인 이언은 육지로 이동하면서 열대 폭풍으로 약해졌지만 아직도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지아, 사우스와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 플로리다 인근 4개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북가주 오클랜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6명이 다쳤고 사건이 발생한 러스트힐 고등학교는 정규학교에서 졸업을 못할 처지에 있거나 폭력과 불안정을 이유로 조국을 떠나 미국에 갓 이주한 학생들이 다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클랜드 동부인 폰테인가에는 이 같은 중고등학교 4곳도 밀집해 있습니다. 오클랜드 경찰국장부는 희생자들은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로 현재 이들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브 샤프 오클랜드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부상자 전원이 성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총상을 입은 환자 6명을 하일랜드 병원으로 옮겼고 이 가운데 3명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클랜드시에서는 2년 전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총기 관련 강력 사건이 늘기 시작해서 시 당국이 이에 대처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곳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9월 29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지난 며칠간 기승을 부렸던 남가주의 폭염이 오늘 그 기세가 꺾입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5, 6도가량 내려앉겠고 금요일인 내일은 각 지역에 따라서 오늘보다 6도에서 10도가량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오히려 예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해 확연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현재 남가주 일부 지역에는 구름과 안개 낀 곳이 있지만 조금씩 거치면서 오늘도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90도, 66도, 밸리와 엘랜드 엠파이어 지역 100도, 65도, 해안 지역은 75도, 64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쾌청한 가을 하늘 드러냅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6도, 낮 최고 기온은 82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팰리세이드, 입주열 저니 현대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5번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오른쪽 레인에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노스 방향 노드롭 스트리트로 내리는 램프 현재 시그할라 상황으로 통제되어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아주사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산타아니타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팰리세이드, 입주열 저니 현대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렌트 보조 프로그램 중 일부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연말에 만료되는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 중 일부를 영구화시키는 방안을 27일 선보였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초반에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일련의 보호 조항들을 발동했으며 이 조항들은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이 가운데 일부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27일 선보인 조례안에 따르면 LA와 롱비치, 글렌데일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이 렌트비 체납 기간이 한 달 이하인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세입자들이 밀린 렌트비가 한 달도 채 안 되는데도 건물주들이 퇴거를 단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조례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렌트비가 체납된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때 미납된 렌트비가 일정 액수를 초과해야만 퇴거가 허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LA 카운티 직할진의 렌트 컨트롤에 적용을 받는 아파트 유닛의 경우 2023년 12월까지 렌트비 인상이 3%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건물주와 분쟁이 빚어질 경우 세입자들이 무료로 법률 서비스나 렌트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생계형 건물주를 돕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계형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퇴거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카운티 정부가 건물주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관련 조례안은 쉴라쿠의 슈퍼바이저와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가 공동으로 선보였으며 카운티 정부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관련 조례안 시행 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 작업을 하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늘 11월 선거에서 렌초 팔라소바디스 시의원직에 도전하는 폴서 캘리포니아주 검사가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렌초 팔리스버디스 시의원직에 도전하는 폴서 가주 검사가 28일 타운 내 JJ 그랜트 호텔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세인 폴서 후보는 웨스트포인트 졸업 후 로욜라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LA 카운티 검찰에서 근무하다 현재 가주검찰의 스페셜 프로시큐션 섹션에서 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폴서 후보는 지난 4월 한인 민주당 협회 주도로 한흑 간 화합을 상징하는 벽화가 그려진 잉그루드 지역 한인 리코스토어 업주의 아들로 4.29 폭동을 몸소 겪으며 한인 정치적 신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폴서 후보입니다. 근데 제가 출마한 이유는 지금 이슈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일 큰 이슈들은 범죄, 크라임, 그리고 교통, 그리고 휴대폰 신호가 잘 안 돼요. 2022년인데도 아직까지는 그 지역은 제대로 터지지 않고. 주요 공약으로는 최신 기술을 통한 렌초 팔리스 버디스 시내 치안 강화, 시내 통합 품질 개선, 시니어 프로그램 유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문제는 퍼블릭 세이프티 이슈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 지역에. 그리고 그분들이 전화를 못 쓰고, 그리고
폴리스하고 파이어 디파트먼트 전화를 못 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렌초 팔리스 버디스 시의 경우 LA시와 같은 대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와 유권자가 작다 보니 지난 6월 예비선거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11월 중간선거로 바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태미 김 어바인 시의원과 스티브 강 민주당 협회장이 참석해 폴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스티브 강 한인 민주당 협회장입니다. 그동안 백인 시의원들의 오랜 집권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이슈들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과 아시안 유권자들이 폴서 후보를 지지해 주신다면 렌초 퍼디스 시의원 역사상 최초 아시안 그리고 최초 한인 시의원이 탄생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태미 김 어바인 시의원은 이번 11월 선거에서 폴서 검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인 정치인 배출을 위해 한인들이 결집하자고 호소했습니다. I'm here today to support Paul He. It is my job and my responsibility as an elected leader in Orange County to help uplift other Koreans as they run in other cities. 렌초 팔리스 버디스 시의원직에는 6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이 가운데 득표수가 가장 많은 3명이 시의원으로 당선됩니다. 폴서 검사가 당선되면 한인으로는 최초로 렌초 팔리스 버디스 시의원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권자 등록을 한 지역 한인 유권자는 약 1,300명으로 폴서 후보는 한인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거난 해결을 위한 대형 법안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41개에 달하는 주택난 해결 관련 법안 패키지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서명한 것인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SB6 그리고 AB2011 이 존인 규정에 관계없이 비어있는 건물을 신규 주거시설 부지로 변경 가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또 절차 간소화로 건설 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같이 대형 법안 패키지 통과로 대대적인 주거시설 건설에 따른 주거난 해소와 좋은 수준의 임금이 동반되는 수천 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곧 착수 단계에 있는 저소득층 전용 주거시설 건설 프로젝트 30개에 1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주거시설 건설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1단계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대대적인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다 아시듯이 주거난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 4년간 투자해온 곳에 더해서 대형 법안 패키지 통과까지 전례 없는 조치를 캘리포니아주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자살률이 미 전국에서는 낮은 수준에 꼽혔습니다. 9월 전국 자살 예방 인식의 달을 기념해서 발표된 2020년도 전국 각 주별 자살률을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극단적인 선택자가 10만 명당 10.53명으로 50개 중에 44위로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가주에서 총기를 사용해 자살한 경우는 10만 명당 3.94명, 또 전체 가주 자살자의 36.8%가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가 10만 명당 7.64명으로 자살률이 가장 낮았고 이어 뉴욕이 8.4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주는 와이오밍주로 인구 10만 명당 31.25명을 기록했고 이어 알래스카와 몬타나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LA시가 주택가 고속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스피드 험프 설치 신청 프로그램을 제기합니다. 10월 6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이웃 스피드 험프 프로그램 이 신청을 제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리카 사티 시장은 어제 LA 주민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운전자들의 속도를 낮춰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스피드 험프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거리지만 도로 포장이 깨끗하게 돼 있는 곳 이런 데는 어떻게 알고들 찾아왔는지 스피드를 즐기는 젊은이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은 LA시에 신청을 하고 도로 곳곳에 스피드 험프 이 방지턱을 설치해 준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예쁘게 포장을 해놨는데 과속 운전자들 때문에 이 예쁜 곳에 과속 방지턱을 중간중간 턱턱 박아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릭 카스티 시장은 이후 스피드 험프 프로그램 재개를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모든 주민들이 길거리를 안전히 걸어 다닐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동네 도로에 스피드 험프 설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 교통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또 신청을 하는 집마다 다 가서 험프를 설치해 주는 건 아닙니다. 주민 투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스피드 험프를 신청한 도로 주민들과 그리고 회의를 갖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0만 달러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325개 정도의 험프를 곳곳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에 크게 하락했었던 LA 경찰국, LAPD에 대한 LA 주민들의 신뢰도가 조금은 회복됐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고 인종 프로파일링에 대한 의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58%는 LAPD가 거의 항상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옳은 일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고 이것은 2020년도 51%에서 7%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또 LAPD가 공공안전 유지와 지역사회 존중을 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도 69%와 71%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LAPD의 임무 수행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그쳤으며 절반 정도는 다소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종 프로파일링에 대한 우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미만, 즉 43%가 경찰이 현재 모든 인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9월과 10월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물품이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입니다.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은 LA 경찰국 자료를 인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10월에 자전거 도난이 가장 많았다라고 집계 발표했습니다. 2020년과 21년에는 한 달 앞서서 9월에 자전거 도난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9월과 10월 자전거 도난 시즌입니다. 지역별로는 유니버시티 파크 지역에서 자전거 도난이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USC 캠퍼스가 있는 지역인데 올 1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2천여 건의 자전거 도난이 보고됐습니다. 자전거 타고 학교 갔다가 수업 끝나고 나면 자전거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LA 한인타운도 514건으로 6위를 기록하면서 주요 지역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인타운과 노스홀리우드, 벤나이스, 팜스, 웨스트레이크 등의 순으로 자전거 도난 빈발 상위 10위 지역에 꼽혔는데 1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USC 지역, 그리고 다운타운, 베니스, 소텔, 헐리우드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의 수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전거 가격도 급등하면서 자전거들이 주요 도난 타깃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웬만한 자전거를 사려면 요소에 최소 $1,000 이상을 지불해야 하고 성능 좋은 마운틴 바이크들은 수천 달러를 호가하기도 합니다. 또 자전거 하이킹이 유행을 하면서 고급 자전거들이 상당히 많이 팔려나갔었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마땅히 운동할 걸 찾다가 사이클이나 하자라고 자전거 많이들 샀는데 도난 시즌이라고 합니다. 각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과 UC 얼바인 등 5개 우수 대학이 한국국제교류재단 KF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학 교수를 신규 임용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임용되는 전문가들은 UC 얼바인의 미술사학과 정승영 교수, 또 UC 산타바바라 동아시아 언어문학학과 수잔황 교수,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의 이연주 교수와 뉴욕대 인문대학 전재용 교수, 그리고 미시시피대 인류학과의 브리지트 마틴 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UC 산타바바라는 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학 교수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이탈 신고를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의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외적 국적 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합니다. 단 직계 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 이들 대상자가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인 국적이탈이 허용됩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은 복수 국적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 제외 공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복수 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 국적 취득 경위, 주소지와 주된 거주지, 한국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과 기간,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제약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자는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방크가 고려는 중국의 속국, 또 일본 덕분에 한국은 발전했다까지 역사가 왜곡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교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필수 교과서에는 일제 35년 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 경제를 일본의 것과 통합하고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지만 이 기간에 한국은 크게 산업화됐고 교통과 전력이 발전했으며 교육, 행정, 경제 체계도 근대화됐다고 기술했습니다. 또한 고려는 중국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방크는 이처럼 일제 식민 지배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노역, 수탈과 핍박까지 고통받은 한국인의 역사를 무시한 채 삼국시대를 축소하고 또 고려사를 왜곡한 하버드 대학의 필수 교과서를 시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의 서원과 시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경영대학원 측에 발송했고 이어서 한국어와 영어로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해서 SNS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버드 경영대학원 한국 역사 왜곡 시정을 위한 글로벌 청원도 제기해서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크 측은 이번 캠페인에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유학생과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를 내려받아서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이 청원운동에도 동참하면서 직접 하버드 경영대학원 측에 항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든그로브에서 제38회 아리랑 축제가 펼쳐집니다.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축제를 연다라고 아리랑 축제재단 측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리랑 연예인쇼도 있는데요. 이 연예인쇼 출연진은 가수 유화, 김정아, 선예지 등등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한복 패션쇼, 그리고 한국 전통무용, K-팝, 로컬 합창단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댄스 경연도 있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렌지 축제재단의 정철승 회장은 3년 만에 열리는 아리랑 축제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으로 와서 즐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많은 무대를 준비해놨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리랑 축제는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한인회관 앞 쇼핑몰 파킹랏에서 메인 무대와 부스, 푸드코트, 농수산물 코너, 푸드트럭 등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에 어제 하루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어제 정호경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는 태극기 개양식이 열렸습니다. 오는 10월 3일 한국의 개천절을 앞두고 샌프란시스코가 마련해준 행사였습니다. 어제 개양식에는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비롯해서 영사관, 시청 관계자와 많은 한인들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시에는 70개국의 영사관이 있는데 시는 각국 국경일을 이렇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마련해주는 곳은 미국 대도시 중 이곳 샌프란시스코시가 유일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업 근무제가 주 4일제로 바뀌면 노동자들이 이로 인해서 남는 시간 대부분을 잠자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버스턴 칼리지의 줄리엇 쇼어 교수 연구팀이
주 4일제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국, 호주, 아일랜드 16개 기업 노동자 304명을 조사한 결과 주 4일제 근무자들의 수면 시간은 하루 7.58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많이 자네요. 7시간 넘게 자는 사람은 요새 흔치 않은데요. 주 5일제 근무 때보다 거의 1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노동자들이 주 4일제 근무를 바뀌면서 늘어난 8시간 가운데 7시간을 잠을 자는 데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쇼 교수는 주 4일제 근로자의 경우 밤에 자는 시간이 7시간 미만으로 부족한 비율이 42.6%에서 14.5%로 급감했다며 주 4일제로 인해 수면 시간이 얼마나 늘었는지 놀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 4일제가 삶의 만족도, 일과 가정의 조화 등 웰빙과 생산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결과는 수면 시간 증가 영향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은 어제 연례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인공지능, 즉 AI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 홈 기기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수면을 모니터링하는 헤일로 라이즈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용자의 수면 상태를 측정하는 이 기기는 비접촉식으로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AI를 통한 헬스케어 정보를 분석합니다. 센서를 장착해서 실내 온도와 습도, 이용자의 움직임과 호흡을 측정하고 침대에 누워서도 수면 중이 아닐 때는 추적하지 않고 또 이용자 옆 사람과도 혼동하지 않는다고 아마존이 설명했습니다. 또 수집된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되고 마이크나 카메라 등은 탑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 선보인 가정용 로봇 아스트로에는 반려동물 감지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반려동물의 움직임을 체크해서 이용자에게 보내는 기능입니다. 읽기만 가능한 전자책, 단말기 킨들에는 쓰기 기능이 추가됐고 스마트 스피커 에코닷에는 와이파이 도달 범위도 확장됐습니다. 또한 최신 스마트 TV도 내놨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성인 2,005명을 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41%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입법 성과 효력이 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어제 말실수를 했습니다. 한 행사장에서 이미 사망한 의원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딨어? 제키 어딨어? 이렇게 찾은 건데 백악관 해명하느라 어제 진땀을 뽑았습니다. YTN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미국 워싱턴의 한 행사장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 기아 문제 등에 대한 초당적 지원을 거론하며 공화당 소속인 한 연방 하원 의원을 찾습니다. Jackie, are you here? Where's Jackie? I didn't think she was going to be here to help make this a reality. 문제는 제키 의원이 지난달 초 교통사고로 숨졌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조기 개항을 지시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백악관에선 숨진 의원을 현장에서 왜 찾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Can you explain where the mistake was made? Was the president confused? Was something written in the teleprompter that he didn't recognize? What I had said is that she was on top of mind and that he is going to see her family in just 2 days' time on Friday to honor her. 제키 의원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벌어진 일로 이해해달라는 궁색한 해명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Top of mind just about every day, but I'm not looking around for him anywhere. When you sign a bill for John Lennon as president, then we can have this conversation. Okay, go ahead. Go ahead. 계속되는 말실수에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3분의 2가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경기에서 연장 끝에 가까스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138년 만에 최다승, 한 시즌 최다승인 107승을 기록했습니다. 남은 7경기에서 승수를 보탤수록 다저스의 구단 최다승 기록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1884년에 창단한 다저스 올해 139번째 시즌
139번째 시즌입니다. 올해를 포함해 10번이나 한 시즌 100승 이상을 수확한 명문팀 중에 명문팀입니다. 올 시즌 최다승 신기록을 쓰고 있는데 언제까지 승리를 몇 승까지 추가할 수 있을지 마지막 관전 포인트입니다. 뉴욕 양키스의 거포 에런 저지가 아메리칸 리그 역대 최다 타의 기록 61호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풀카운트 승부 끝에 저지의 타구가 왼쪽 담장을 넘습니다. See ya! He's done it! Number 61! He's been chasing history, and now he makes it! 1961년 로저 메리스의 아메리칸 리그 최다 홈런 기록과 타이인 61호. 자신의 어머니와 로저 메리스의 아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작성한 기록이어서 더욱 기억에 남을 장면이 됐습니다. 과연 남은 정규리그 7경기에서 새로운 홈런 역사를 쓸지 관심입니다. 전날 역대급 보크 사건은 만 하루가 지나서도 화제를 이어갔습니다. 마이애미 투수 블레이어가 주자 1루에서 초구 보크 판정을 받더니 2구째도 역시 보크. 주자는 단숨에 3루까지 진루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블레이어는 결국 3번째 보크로 한 점을 헌납했습니다. 3 balks in the inning committed by Richard Blyer. I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in my life. 1루심의 판단은 많은 보크 요건 중 투수가 셋 포지션에서 멈추는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항의하던 감독은 퇴장당했고 이닝을 어렵게 마치고 내려오던 투수도 분을 못 사귀고 항의하다 역시 퇴장당했습니다. 20세기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한 타자를 상대로 보크 3개를 범한 건 블레이어가 처음입니다. 프레지던츠컵을 마친 선수들의 뒤풀이 장면입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말춤을 멋들어지게 추는 선수는 예비 신랑 임성재. PGA 동료 토니 피나우가 SNS에 이 영상을 올리자 수많은 댓글과 좋아요가 달리면서 임성재는 단숨에 인싸 중에 인싸가 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리오넬 메시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있죠. 다시 FC 바르셀로나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ESPN은 에두아르도 로메오 부회장의 말을 인용해 리오넬 메시가 이번 시즌 종료 후에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바르셀로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구단 재정을 맡은 로메오 부회장이 최근 스페인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메시가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는다면 바르셀로나로 복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유스 시절부터 바르셀로나에 몸담았던 메시는 지난해 8월 눈물을 흘리며 바르셀로나를 떠난 바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메시와 계약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메시가 결국 파리 생제르맹으로 향했고 고별 기자회견에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메시는 말한 바 있습니다. A매치를 마친 한국의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이제 소속팀으로 돌아갑니다. 월드컵 본선까지 2달 남은 현재 다치지 않고 경기의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혔습니다. 벤투호는 11월 14일 카타르 현지에서 다시 완전체가 됩니다. 본선 첫 경기는 11월 24일 밤 우루과이전입니다. 소속팀으로 돌아가는 태극 전사들의 과제는 크게 2가지. 자력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큰 부상을 조심하는 것, 그리고 경기에 꾸준히 출전해 경기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벤투 감독에게는 포백 수비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센터백 한 자리하고 오른쪽 윙백의 선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경기를 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벤투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룬전에서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한 더블 볼란치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벤투호가 자주 쓰는 전술은 아니었지만 월드컵 본선에서 충분히 꺼낼 수 있는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보완해야 될 점은 일단 더블 볼란치에 좀 어색함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로써 이제 다 같이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평가전에서 부진했던 선수들, 특히 스트라이커 황의조의 원샷 원킬 능력은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조기성 선수하고 이 황의조 선수가 앞쪽에 포워드 원톱에 버텨줘야 손흥민 선수에게도 훨씬 더 많은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황의조 선수의 존재는 우리 대표팀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태극전사들이 소속팀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그 에너지가
꿈의 무대 월드컵에서도 이어지기를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2022년 9월 29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비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